업종이 같은 이 업계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창업을 했을 때 실제로 몇 명이나 있는지부터 체크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오늘의 사연은 자기 사업을 꿈꾸는 어느 직장인에 관한 사연이라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맡아서 진행한 프로젝트 하나가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쉽게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상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이템이라 그냥 묻혀버리긴 아쉽고 이체 및 퇴사하여 나의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껏 남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해온 10년차 직장인, 나에게 사업가의 DNA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창업에 맞는 기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창업한 뒤에 겪는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창업.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창업을 처음부터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형님을 따라서 움직였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자, 10년차 직장인이에요. 다시 바닥부터예요. 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직급이 있었겠죠. 8년 차니까. 자, 그만두고 나왔어요. 예를 들면 유통 쪽 일을 그때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뭐 L사랑 제가 거래를 해요. 그러면 L사에 되게 높은 분이 저를 만나줄까요? 제가 감히 뭐 사원 주임 대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면 차장에서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대리랑 일을 해야 돼요. 만나준 게 사원 주임급 정도일 거예요. 이분들한테 핀잔을 들으면서 일을 배워야 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받는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견뎌내셔야 돼요. 당연히 견뎌내셔야 되는 것들 얘기한 겁니다. 그거 외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대기업에서 이분 같은 경우 대기업에서 지금 10년 차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회사에 진짜 말 그대로 프린트, 용지, 전화기 이런 것들까지 다 갖춰져 있는 데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내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그 순간 모든 건 다 내가 해야 돼요. 사람을 쓰기 전까지는.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미친 듯이 갈려나가는 거 보시게 됩니다. 숫자에 미쳐야 돼요. 계산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대기업이나 뭐 중견 이상급의 기업에서 일을 하면 돈이 그때그때 잘 들어옵니다. 근데 개인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돈에 치이는 순간들이 계속 발생해요. 계산을 해도 안 맞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세금도 그래요. 나는 야 이만큼밖에 못 벌었는데 나한테 세금 이만큼 내라고?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해요. 나에게 사업가의 DNA가 있느냐? 글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뭐 그 계열사 지주사 대표님들도 보면 정말 크게 하시고 정말 잘하세요. 그분들을 보면 저도 한없이 작아져요. 와, 저게 사업가 DNA인 거다. 사업가로서의 DNA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다음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나서 나한테 부족한 게 뭐고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가면서 크게 가는 거. 이게 저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범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창업 아이템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가? 구현 가능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창업에 성공하려면 열정도 있고 내가 이 일을 미친 듯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템도 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대한 분석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층에 대한 분석 당연히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다는 건 아마 이 사연자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실패는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든지 모든 것들이 수많은 실패의 사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하다못해 치킨집을 오픈해도 되게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가서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 입지를 어디로 할 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회사에서 보통 우리가 9to6 일을 한다고 치면 8시부터 12시, 1시까지 계속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를 먼저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한다 그래도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구현 가능성을 먼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년차 직장인이면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잘 다져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있을 거거든요. 업종이 같은 이 업계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창업을 했을 때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처음에 배워요.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 관련된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쫙 리스트업을 해보라고 시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사람들을 계속 적어보라고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를 검증하고 시작을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세 번째, 회사와 법적인 이슈가 없느냐. 그런 계약서를 쓰시는 회사도 있고 안 쓰시는 회사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써요.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정보라든지 회사에서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회사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해도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회사에서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들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찾아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서 이 자료들 다시 쓸 수 있거든요. 리걸 이슈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의 삶이 어떠냐? 굉장히 고되입니다. 자, 첫 번째, 요즘에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워라밸이에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어느 회사원이든 자기 시간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남의 돈 벌어먹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워라밸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내 걸 하고 있어요. 지키기 쉬울까요? 내가 한 발 더 뛰고 내가 하나라도 더 해야 다음날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해요. 뭐 우리가 거창하게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 말고요.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평일, 주말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존의 절박함이에요.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들, 내가 열정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열정을 쏟아서 가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고 이 열정을 계속해서 불질러야 돼요. 땔감이 없어? 그럼 땔감 남의 땔감 갖고 와서라도 떼야 됩니다. 돈을 이걸 잘 돼서 돈을 미친 듯이 벌었어요? 일을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이거 하면 더 벌 수 있고 급이 달라졌거든. 사업이라는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생각 자체가 좀 마인드가 다 바뀌어져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자, 성공을 한다는 건 내 열정을 불사지를 수 있는 워라밸 따위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돈을 벌어주는 그 구조가 생기겠죠. 그런 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그 다음이 넥스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생긴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자, 현실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이걸 어떻게 잘 디벨로핑 할 건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늘 그래요. 내 거 해야 돼요. 우리 걸 해야 됩니다. 우리 걸 뭘 할 거냐는 거죠. 기회라는 건 누구나 한 번씩 혹은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는 기회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 웁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되게 현실 직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이사님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사업을 하시던 시절에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아,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저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ESTJ라서 J 중에 J니까요. 끝판왕인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기는 걸 전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코로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뛰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너무 강력한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진짜 모두가 다 고민하는 주제 아니야, 이건? 네, 맞아요. 창업? 조피디도 하고 있나? 이렇게